혹시 오늘도 건강을 위해 사과 한쪽 드셨습니까? 잠시만요. 그 사과가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만 믿고 매일 습관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습관이 나이든 콩팥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60대 이후의 신장 상태와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잘못된 습관으로 사과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콩팥의 여과 기능이 망가지며 심할 경우 투석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된 과일 섭취를 지속한 그룹은 심부전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내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끼는 이유가 바로 이 사과 먹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과가 콩팥에 주는 치명적인 경고 3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올바른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해치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그리고 숨 쉴 때 들어오는 공기 속에 독소까지 걸러주는 아주 고마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콩팥은 새하얀 거름종이처럼 깨끗하고 튼튼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찌꺼기를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치 6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거름망은 낡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필터 사이사이에는 그동안 걸러내지 못한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자연스러운 신장 노화 과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20대에 100점 만점이던 콩팥 기능은 40대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절반 가까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즉, 젊었을 때는 사과 3개를 먹어도 콩팥이 거뜬히 처리해냈지만 지금은 사과 반쪽만 먹어도 콩팥이 힘겨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콩팥 기능이 웬만큼 망가지기 전까지는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팥은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식만 챙겨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나요? 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이 약해진 콩팥에는 오히려 독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일수록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마음껏 섭취합니다. 하지만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계속해서 불순물을 쏟아부으면 결국 필터가 막혀버리듯이 노화된 콩팥에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칼륨과 당분을 쏟아부으면 콩팥은 결국 작동을 멈추고 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간다면 콩팥은 그 끈적한 피를 걸러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써야 할까요?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둘씩 터지거나 굳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굳어버린 사구체는 현대 의학으로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조차 신중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60세 이후의 식습관이 젊은 시절과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내 몸은 이미 변했는데 습관은 그대로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경고만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콩팥 기능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사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사과는 콩팥을 청소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우리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우리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드실 때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는 바로 사과를 갈아서 즙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사과즙 한 잔 마시는 게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고 방송에서 그러던데요 라고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은 여러분에게 사과즙은 꿀물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갈아버리는 순간 사과가 가진 최고의 방패인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껍질째 아삭아삭 씹어 먹을 때는 사과 속의 당분이 식이섬유라는 그물망에 갇혀 있어서 우리 몸속으로 천천히 흡수됩니다.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당분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믹서기에 날카로운 칼날이 회전하며 사과를 갈아버리는 순간 이 식이섬유 그물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과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니라 고농축 설탕물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즙을 꿀꺽 마시면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액상 과당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직행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은 평화롭게 쉬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설탕물 쓰나미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콩팥은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콩팥을 구성하는 미세혈관들이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요산입니다. 사과즙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그 요산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을 때는 괜찮지만 즙으로 마시면 과당이 한꺼번에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간은 비명을 지르며 엄청난 양의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성된 요산 결정체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습니다. 이 유리 조각 같은 요산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어디에 박히겠습니까? 바로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에 박히게 됩니다. 요산 결정체가 콩팥 조직을 찌르고 상처를 내면 콩팥은 염증으로 붓게 되고 기능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억울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입에도 안 대고 오직 집에서 짠 과일 주스만 마셨는데 왜 콩팥이 망가졌습니까? 바로 그 착각이 문제입니다. 콩팥의 입장에서는 콜라의 설탕이나 사과즙의 농축 과당이나 똑같이 처리하기 힘든 독소일 뿐입니다. 오히려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마셨던 그 정성스러운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더 빨리 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사과즙이나 건강원에서 내려온 과일즙이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아까우시다면 차라리 성장기 손주들에게 주십시오. 아이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은 절대 안 됩니다.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있다면 무조건 씹어서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침을 분비시켜 소화를 돕고 콩팥에 신호를 보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마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함 뒤에는 언제나 무서운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경고의 심각성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사과즙은 콩팥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먹는 형태가 아니라 먹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사과를 깎아 드시는데 이 습관이 밤새 여러분의 콩팥을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낮에는 약이 되지만 밤에는 독이 되는 사과의 두 얼굴에 대해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인 섭취 시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 즙이 콩팥에 가하는 폭력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저녁 사과는 콩팥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침 사과는 금사과이고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반쪽만 아시는 겁니다. 60대 이후에 여러분이 저녁에 사과를 드시는 것은 콩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밤이 되면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특히 위장관의 운동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한 사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장 청소를 돕던 그 고마운 팩틴이 밤에는 장내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며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사과를 드시고 자리에 누우면 뱃속이 부글거리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가 장 안에서 썩어가며 가스를 뿜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히 배가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스가 복부를 팽창시켜 횡격막을 압박하면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콩팥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콩팥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받았던 압력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갖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 혈압은 주간보다 10% 이상 떨어져야 정상인데 사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 상태가 지속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미세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밤에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쉬어야 하는데 사과 한 조각 때문에 밤새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고압에 물을 쏘아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의 모세혈관은 쉴 틈 없이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하고 결국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생기고 결국 콩팥 기능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을 일찍 먹고 출출해서 사과 반쪽 먹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내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몸에서는 그것이 큰 죄가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잠을 설쳐도 콩팥이 버텨주지만 노화된 콩팥에는 단 하룻밤의 고혈압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저녁 사과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입이 심심하다면 차라리 양치질을 하십시오.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사과는 해가 떠 있을 때만 드시는 과일입니다. 해가 지면 사과도 콩팥과 함께 잠들게 놔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즙과 저녁 사과에 대해 경고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고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먹는 방법이 아니라 사과 그 자체에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상식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과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즙과 저녁 사과에 대해 경고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고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먹는 방법이 아니라 사과 그 자체에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상식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과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바로 껍질에 묻어있는 잔류 농약과 코팅 왁스입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사과 껍질에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농사를 지어 농약을 치지 않고 바로 따먹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과는 유통 과정에서 썩지 않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표면에 식용 왁스 코팅을 하고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식약처 기준치를 통과한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젊고 건강한 간과 콩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미세한 양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간은 들어온 독소를 훌륭하게 해독해서 배출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년을 넘게 사용한 여러분의 간과 콩팥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과 혈류량은 젊은 시절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거뜬히 걸러내던 소량의 화학 물질도 지금 여러분의 몸에는 차곡차곡 쌓이는 독소가 됩니다. 특히 사과 껍질의 왁스 성분은 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고 끈적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왁스층 아래에 농약 성분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껍질째 씹어 먹는 순간 이 화학 물질들은 고스란히 위장으로 들어가고 간으로 이동합니다. 지친 간이 이 독소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짐은 누가 떠안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몸의 마지막 정수기인 콩팥입니다. 간에서 걸러지지 못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다가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에 끼게 되면 콩팥은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유기농 사과를 사 드시거나 베이킹소다로 빡빡 씻어서 드시곤 합니다. 훌륭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60대 이후의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100% 무농약 사과라는 확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껍질을 깎아 드십시오. 껍질에 있는 비타민을 조금 더 섭취하려다가 콩팥에 화학 물질, 찌꺼기를 남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비타민은 다른 안전한 채소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깨끗한 혈액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약과 왁스라는 불청객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껍질을 깎는 그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5년, 10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과가 콩팥에 주는 3가지 치명적인 경고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과즙 저녁 사과, 그리고 껍질째 먹는 습관,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콩팥을 지키는 큰 산을 넘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간입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과 섭취법,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간입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과 섭취법,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6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유명하다는 건강원에서 내려온 사과즙을 2포씩 챙겨 드셨고 저녁에는 밥 대신 과일을 드시며 소식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100점짜리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심하게 붓고 소변을 볼 때마다 병이 물이 안 보일 정도로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덜컥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았더니 만성 신부전 초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환자분은 억울해서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다는 사과즙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입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 일기를 살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드신 그 사과즙과 저녁 과일 습관이 선생님의 콩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처방해드린 식단으로 바꾸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3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째, 집에 있는 사과즙을 당장 모두 버리십시오.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이외에 어떤 과일도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셋째, 아침에 사과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익혀서 드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사과를 익혀 먹다니 맛도 없고 영양소도 다 파괴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식단을 실천한 지 정확히 3개월 후 병원을 다시 찾은 그분의 얼굴색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붉었던 안색이 맑아졌고 다리의 부기도 싹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혈액 검사 결과가 기적이었습니다.
치솟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화되었고 소변의 단백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환자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를 끄는 것도 아니고 먹는 방법만 바꿨는데 제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이자 방법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이 환자분처럼 여러분의 콩팥도 지금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해결책을 실천해 보실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자분을 살려낸 기적의 섭취법인 찐 사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이며 왜 콩팥에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콩팥 기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메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대로만 드신다면 사과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씻어주는 천연 세정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펜을 드셨다면 받아 적으십시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레시피는 바로 사과찜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먼저 사과 반 개를 껍질을 벗겨 한 입 크기로 깍둑 썰게 합니다. 찜기에 물을 붓고 김이 오르면 썰어둔 사과를 넣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쪄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냐고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사과를 열로 익히면 생사과의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변하고 단단했던 식이섬유가 부드럽게 분해되어 콩팥과 위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특히 익힌 사과에서 나오는 펙틴은 혈관 속의 찌꺼기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능력이 생사과보다 몇 배나 강력해집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을 비법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사과를 찌기 전에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주십시오. 한의학에서 계피는 콩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사과의 달콤함과 계피의 따뜻함이 만나면 망가진 콩팥 세포를 깨우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실 때 호두 2알을 곁들이십시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사과의 영양 흡수를 돕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이 계피 사과찜을 천천히 씹어 드셔보십시오.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에 활기가 도는 것을 즉시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실천해야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콩팥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할 3일간의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심삼일도 성공할 수 있는 기적의 3일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3일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날은 비움의 날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사과즙을 미련 없이 모두 치우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방해받지 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둘째 날은 체움의 날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운 후 제가 알려드린 계피 사과찜을 드십시오. 차가운 생사과가 들어갈 때와 달리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안하게 되는 것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셋째 날은 확인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소변에 끼던 거품이 줄어들고 색깔이 맑아졌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몸이 한결 가볍고 부기가 빠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을 딱 2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가 심한데 익힌 사과를 먹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드셔도 됩니다. 익힌 사과는 소화 흡수가 빠르지만 우리가 함께 넣은 계피와 호두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히려 생사과를 갈아 마시는 것보다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양은 사과 반 개를 넘기지 마십시오. 둘째, 매번 찜기에 찌기가 번거로운데 전자레인지를 써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찜기를 사용하는 것이 수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2분 정도 돌려서라도 따뜻하게 드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리법이 아니라 차가운 성질을 없애고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사과에 대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중한 콩팥을 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사과 하나를 드시더라도 내 콩팥이 편안해야 하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십시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면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치유의 힘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